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1월 30번, 이번에 최근에 몇 주 전에 치러졌는데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1등급 애들이 푸는 문제라고 보이는 30번이 엄청 쉽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30번 중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쉽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난이도가 계속 내려갔죠. 이건 뭘 뜻하냐, 수능 기조가 30번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번 치고 쉬운 거예요. 30번 자체가 막 쉽다 그게 아니라 옛날 30번에 비해 쉬워졌다요. 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전해 볼 만하다. 예전에 그냥 갖다 버렸으면은 이 문제를 안 푼 학생들이 많았지만 도전을 해볼 만한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뜻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30번이 막 만만하다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30번 꼭 안 풀어본 친구들도 지금 기회에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처음에는 완전 설명을 천천히 해서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그냥 이렇게도 풀었었다. 실제 제가 풀었던 풀이를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제가 2020년 고1 11월 27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놨는데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먼저 안 보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한번 쓱 볼까 하고 유튜브 켰을 때 쓱쓱쓱 봤으면 좋고, 조금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 4등급이다, 4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27번 문제 제가 써놓은 문제들 한번 쭉 보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4등급 이상이다 그래도 보면 좋긴 한데 그냥 1등급이다 안 봐도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해석할 때 엄청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양수 m. 이 양수 m이 없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는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자, 양수 m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엄청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심층적으로 이 문제에서 냈었던 의도가 뭘지 같이 파악해 보면서 문제를 작성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는 자,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쟤는 0하고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갖는 쪽으로 약간 옮겨줄게요. 마이너스 2를 갖고 0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첫 번째 fx가 탄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gx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m을 지나요. 양수 m, m. 어디 위에 있나요? y는 x 위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 자체가 y는 x평 그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달릴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해석할 때 양수 m을 안 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m 값은 양수 아니면 음수일 수밖에 없죠. 0일 수도 있긴 해요. 0일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까지 지금 모두 열어놓고 보면은 실제로 빨간색 gx가 그리는 평면에서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쪽으로도 생길 수가 있던 거죠. 0,0이었다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m이 0이 아닐 때 음수인 경우 음수, 음수로 가서 이쪽에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해석할 때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해석해야 되고, 심지어 t에 대해서 집합을 걸었을 때 t가 마이너스 1보다 컸을 때 t가 이쪽쯤에 걸렸을 때 요거까지 모두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애들이 못 풀어요. 애들이 진짜 고통스럽게 쓰러져 나갑니다. 그런 걸 방지하고자 굉장히 친절한 문제로 줬으니까 양수 m을 못 본 친구들은 반성을 하면 되고, 양수 m을 보고 어떻게든 여기까지 그려봤다, 요거랑 요 정도까지 그려봤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이제 도전을 해볼만 합니다. 자, 양수 m이 강력한 힌트가 되는 이유 됐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 이거는 그냥 추측인데 말해주고 싶었던 게, 왜 굳이 m으로 줬을까? 왜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안 주고 y는 x 위에 얹어서 줬을까? 이게 근데 난이도를 봤을 때 이번에 교육청이 터져가지고 해킹당해서 12월로 미뤄진 걸 봤을 때 이 친구들을 원래는 조금 더 어렵게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원래는 좀 더 어렵게 줬을지도 않았을까. 근데 y는 x 위에 줬다는 거는 이러한 형태에서 나중에는 정의역을 제한을 해서
이쪽으로 꺾던가 아니면은 이쪽 정역을 제한을 해서 이쪽을 날려서 역함수 문제로 만들어도 이 문제를 체크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y는 x 위에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문제를 봤을 때 m을 지나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y는 x 위에 있겠구나, 아 이거 탄젠트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45도 나오겠다, 정사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본 것들을 다 모든 기출문제들이 종합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해요. 옛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왔지만 요즘은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은 그림을 다시 정교하게 그려봅시다. m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폭은 똑같아요. 폭은 절대값 폭이 이 폭과 x제곱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는 뭘 지나냐 하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이기 때문에 m제곱 플러스 m이겠죠 여기가. 자, 그리고 여기는 m, 그리고 여기는 뭐였냐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실제로 요 직선 위에 m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모두 y는 x 직선 위에 있어요. 왠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문제 푸는데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정도. 자,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 스텝 두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27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t가 걸리는 문제로 나오죠. t가 걸리는 문제로 나오는데 모든 원소합이 19라고 줬어요. 그렇다는 거는 저번 문제의 답이 17이었을 때 몇 개 걸렸는지 기억을 하면은 아마 2분의 11 그리고 5 걸렸을 거고 3 걸렸고 2분의 7인가 이렇게, 2분의 7이 먼저 걸렸구나. 2분의 7이 걸리고 3이 걸려서 합이 몇 나왔었어요? 17 나왔었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고 그래프의 형태도 굉장히 유사하게 줬다. 그렇다는 거는 2020년 27번을 풀었으면은 이 문제도 문제없이 풀 수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 더 뽀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불완전한 그래프를 줬죠. 제가 27번 문제는 완전한 그래프였지만 이건 불완전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m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m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석하냐, 양수 m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양수 m 요걸 놓고 자연수인지 실수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영원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들의 교점에 대해서 식을 세울 수는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2x랑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이렇게 교점을 놓고 보면은 x제곱 길이는 날려버려도 되고 2mx를 계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었을 때 얘랑 얘는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2x는 m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교점은 뭐였냐? x는 2분의 m이라는 교점을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뛰어들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까지는 해석을 해서 풀어볼 만하다. 자, 그러면은 이 계산식은 잠깐 날려주고 결국에 해당하는 x는 2분의 m이라는 게 어떻게 쓰일지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x는 2분의 m, 요거는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것도 3등급, 4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30번을 완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려놓겠습니다. 자, m,m에서 아까 y는 x를 지난다고 했지만 이거는 안 쓰였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이 정도쯤 되겠구나 해서 이 친구의 축과 이 친구의 축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려주면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t가 왜 마이너스 1보다 컸냐 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는 t의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줬다라는 걸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올렸다고 치고 우리가 일단 원소의 합이 H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만나겠죠? 이렇게 T가 지났을 때 이 원소의 합을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문제에서 X바 FXT는 T 또는 GXT 이렇게 쭉 썼는데 원소의 합의 의미는 HT라는 거는 X의 알파 베타, 즉 근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근의 합. 즉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될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 써야 되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이 멘트 모든 원소의 합을 보고 x들의 모든 원소의 합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안 떠올랐다. 그러면은 당장 수학상을 복습하러 갑니다. 그냥 진짜 이거는 안 떠올랐으면 수학상 복습하면 돼요. 수학상 복습을 하러 가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듣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수학상을 공부를 좀 더 해서 오는 걸 추천합니다. 알파, 베타 근의 합을 몇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다는 거의 의미는 이 그래프에 걸려있는 어떠한 지점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도 일정한 축을 유지한다는 뜻인데 얘네가 다 알파였어요. 얘네가 다 베타였어요. 한 쌍에 한 줄에 걸려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한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친구로 마이너스 2만큼을 더 갔으면 이 친구는 플러스 2를 더 갔을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기준에서 2배 한다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죠. 나중에 수원을 가면은 등차중항 개념도 여기서 나옵니다. 등차중항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였는지 왜 저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수학 상위 문제가 아니고 중3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친구를 직접 써서 아무거나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씩 해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나와서 이거 나눠지면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b 나올 겁니다. a분의 b 이 친구를 꼭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 칸에 가도 얘랑 얘의 합은 어떻게 되냐? 일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HT에 대해서 해석을 더 안 하고 쭉 라인을 올려서 여기까지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올렸을 때 어떻게 되냐? 총 3점에서 만났죠. 3점에서 만났는데 제가 표시한 이 동그라미 빨강색 친구들과 이 동그라미 청록색 친구를 비교를 해볼게요. 각각의 값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값은 합해서 알파, 베타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가져갑니다. 마이너스 2를 가져가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y값으로 m,m이기 때문에 m을 추가를 해서 m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3개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m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조금 내용이 어려우면은 다시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천천히 돌려보면 됩니다. 쭉 이었을 때
요 빨간 점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지금 3개의 점이 있는데 3점, 그 중에 2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적용이 돼가지고 축의 2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y 값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냐, m,m에서 m을 따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m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x축 x값 따오는 거예요. x값 여기가 m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칸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칸 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조금 헷갈려요. 여기가 이 보라색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구간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 얘와 얘와 얘를 더해야 되는데, 얘도 다시 극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요런 느낌일 때 이 보라색 라인은 쭉 이었을 때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계속했던 것처럼 알파 베타 겹치게 하면은 디디디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서도 알파 베타가 겹칠 수 있잖아요.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뭐냐, 디디디 겹쳤을 때 m 값이 2번이기 때문에 이 m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합을. 실제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꼴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2m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2번씩 더해진 거죠. 즉 베타는 알파 프라임이랑 같기 때문에 이 값을 한 번 빼줘야 된답니다.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m 빼기 요 값을 한 번 빼주면 돼요. 요 값을 한 번 빼주면 되는데, 이 값의 교점은 아까 저희가 구한 2분의 m이 나올 거예요. 아까 구해가지고 여기다 때려놨죠. 그래서 2분의 m을 빼줍니다. 2분의 m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m 빼기 2분의 m,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m, 2분의 5m이 아니죠. 2분의 3m, 2분의 3m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HT의 세 번째 값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 위에 줄은 굉장히 싱겁게 끝나요.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주게 되면은 그냥 EM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줄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얘도 아까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쭉 가주면 되고, 자, 얘는 EM,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라인은 구한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m,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m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은 마이너스 2 플러스 m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m 이렇게 쓸 거고요. 이 라인은 하나 그냥 마이너스 2, 즉 한 개씩 라인을 다시 눈으로 보기 편하게 그려 놓을게요. 이쪽 라인은 EM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 보라 라인은 이렇게 가져갔고,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청록 라인으로 바꿔서 이 청록 라인은 이렇게 가져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친구 평범하게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 4개의 합이 뭐라고 했냐? 원소의 합이 19래요. 19. 19면은 더했을 때 19라는 소리니까, 자, 얘네들을 다 지워볼게요. 얘들을 다 지워보면은 2m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m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19래요. m 값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얘네 둘, 얘네 셋, 그럼 마이너스 6, 2m, 2분의 3m, m 하면은 3m 플러스 2분의 3m이니까 2분의 9m은 19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9m은 25가 되겠죠. 그러면 m은 9m은 50. 그러면 m 값은 9분의 5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m은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계산을, 아이고, 마이너스 2를 빼먹었네요. 마이너스 2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쭉 걸려서 이렇게 4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계산하고 다시 마무리 문제 풀 때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가 27로 바뀌고 얘가 그럼 54로 바뀌고 m 값이 54니까 m이 6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해석한 요거 한 번 더 다시 풀 거예요. 뭐 여기까지 봐서 완전히 이해됐다 하는 학생들은 넘겨도 되지만 결국에 수능에서 100점을 맞거나 조금 최고 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푸는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설명 없이 혼자 쭉 푸는 모습을 순서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실제 순서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자마자 그래프 2개를 때려서 그렸어요. 저는 그려놓고 늘 풀어보던 문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걸어놓고 아 여기 걸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패고 걸고 걸었는데 그림을 더 격하게 그렸어요. 사실 걸어놓고 저는 풀 때 비포에다 푸는데 아 여기 4개 만났고 아 3개 만났고 3개 만났고 2개 만났겠구나. 근데 여기를 아직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문제를 좀 고민을 해요. 여기는 여기 만나나? 여기 만나나? 안 만나나? 하다가 전개를 해보려고 했는데 딱 봐도 판별식 써보는 순간 x제곱 플러스 2x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n 놓는 순간 아 판별식 썼지만 어차피 x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해서 교점 하나 찾아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2x 플러스 2mx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m으로 나눴다가 아 m으로 안 나눠지네 하고 다시 리셋하고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실제 그냥 푼 순서대로 그 다른 걸 다 빼고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2x로 묶을 수 있다 해서 1 플러스 m 묶고 얘는 m으로 날릴 수 있겠구나 해서 m 플러스 1로 묶고 날렸어요. 그래서 x는 2분의 m이구나. 요거를 찾자마자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아 2분의 m? 그럼 여기가 2분의 m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가 m. 아 그러면 m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다가 하나씩 다 걸었어요. 그냥 이렇게 걸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m 합을 구해야겠다. 19네 하고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6이 나왔는데 이 과정이 실제 제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풀었을 때 한 1분에서 한 1분 20초?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푸는데 대충 한 1분 20초?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디다 푸냐면은 비포를 프린트해서 답지를 일단 안 보고 쭉 풀어봐요. 쭉 풀어보는데 고1 문제는 30번이 원래 폭발하거든요. 맨날 30번이 폭발해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폭발해서 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이거 다 푸는데 40분 밑으로 걸렸어요. 다 풀어보고 어차피 그냥 쓱쓱 풀리면은 빨리빨리 푸는데 오히려 이거 19번인가? 지금 문제를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저 문제랑 이제 해석이 관련이 없는데 19번인가? 이거 풀다가 이게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원 그렸다가 계산이 마지막에 4제곱근 이게 인수분해 조립제법이 안 돼가지고 저 이거 마이너스 그래프 미분해서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문제를 제가 정리하기 전에 쭉 푸는 과정에서 쭉 풀었을 때 40분 밑으로 나왔다는 거는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차피 이거 전체 리뷰 한번 다시 작성해서 풀어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20년 11월 문제 중에 27번을 설명을 꼭 보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계산 같은 것도 꼼꼼히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m이 9분의 50 나왔을 때 실제로도 m이 9분의 50이 현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문제를 무조건 잘못 풀었다는 생각을 안 하지만 답이 틀렸기 때문에 정수가 안 나왔죠. 즉 자연수.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연수가 안 나왔을 때
잠깐 돌아가서 어디서 실수했는지 빨리 파악하는 것도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영상은 이렇게 찍어 놓지만 그 11월 모의고사 전체 풀 리뷰로 한 번 더 문제를 작성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한번 해설 꼼꼼히 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해설을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